안녕하세요. 뭉티니스의 김소원 코치입니다. 불균형 피드백 시즌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분의 신청자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양지훈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진을 보내주진 않으셨고 사연과 이제 운동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주사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었다가 최근 3개월 사이에 쌀레레를 하면서 통증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병원을 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목에 주사를 맞으셨고, 일단 정답을 벌써 본인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훈님, 일상생활하는 데에는 통증도 없고 팔이 저리다거나 올릴 때 통증은 없지만 무게를 들려고 할 때 통증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앞에 영상 다른 영상들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첫 번째로 내 몸이 운동할 상태가 아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 중에서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배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 몸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내 몸이 예를 들어서 게임할 때, 이런 조이스 게임할 때 뭐 이제 작은 발, 큰 손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엔 조이스 게임 안 하나요? 하여튼 이렇게 입력 순서에 맞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인지라든지 근육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BAC, BCA, 뭐 CAB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손상이 나타나 있던 부위이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고 계속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운동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운동을 잘못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숄더 프레스와 시트도 로우 2개 보내주셨는데 숄더 프레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발 세팅하고 잡았죠, 밀었습니다. 자, 이제 민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네요. 수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지금 보이시나요? 자, 지금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보면은 잘못된 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벌써 보였는데 조금 더 확인을 해볼까요? 내려왔다가 다시 밀고, 내려왔다가 밀고. 자, 지금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셨을까요? 벌써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좌우 잡고 있는 모양새 자체가 다릅니다. 자, 제가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세팅이 되는데 이걸 또 이제 억지로 너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완골에 내회전이 나타난 상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을 외회전을 만들어 놓고 손목을 강제로 이렇게 세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내려왔을 때 지금 하단부 지점에서 확인을 했을 때 왼쪽 견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져있고 외상골이 내전되면서 어깨 공간이 좁아지니까 보상으로 이제 움직임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세우고 팔꿈치 강제로 앞으로 빼고 있으니까 견봉하 공간 자체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로 무게가 실린 채 운동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불편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특별히 지금 몸에 잘못됐다라는 느낌보다 물론 견갑 상완 리듬이라든지 이제 어깨 관절에서의 움직임 들이 조금 잘못되고 틀어진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골반 쪽이나 하체 쪽은 그렇게 심하진 않고 상체 쪽으로 봤을 때 몸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왼쪽 어깨가 좀 들려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좌측 상부 승모근의 이제 과사용으로 인한 발달,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니까 견갑이 중립 위치에서 이탈한 상태,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견갑이 거상과 상방회전이 나타나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꾸 상부 승모근이 과사용된다. 그럼 우측은 반대로 몸을 이렇게 회전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였고요. 우리 같이 확인했었죠? CT로우 보면은 마찬가지로 당겼을 때 좌측 견갑에서 보상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기가 막히게 와이어로 가리고 있네요, 중앙을. 지금 말씀드렸었죠, 좌측 견갑이 들릴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팔꿈치는 아래로, 좌측 팔꿈치는 위로. 저절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외전하는 성향을 자꾸 띄는 겁니다. 지금 몇 개 흉내내는데 저도 지금 목이 뻐근해지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 왼쪽 목에 대한 이런 부담감도 심해질 수밖에 없고 몸이 기운 상태에서 좌우측 견갑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무게를 들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훈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뭔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 보기 좋지만 계속 틀어진 상태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훈님 같은 경우에 이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몸의 불균형 뭐 이런 것보다도 몸의 불균형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 불균형이라는 말을 좀 쓰기는 단어가 너무 과한 느낌이 있고요. 그냥 견갑 상완 리듬의 불안정, 그리고 어깨 관절 움직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님 같은 경우에는 견갑 상완 리듬의 좋은 동작과 이 어깨 움직임을 안정화시켜주고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 지금 한번 보실까요?
이 동작들을 좀 꾸준히 해서 좌우가 좀 비슷해질 때까지 충분히 수행이 된 이후에 웨이트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운동은 지금 아직 그렇게 많이 잘못된 습관이 든 것 같진 않아요. 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운동은 꼭 전문가에게 한번 배우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입니다. 성함은 비공개님. 비공개님 사연부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거나 아직 운동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면서 이제 스쿼트 영상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앞으로 이제 불균형 피드백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반바지 정도는 입고 사진을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옷만 입고 찍어 주시면은 이게 좀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지 내보내면 안 될지를 좀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내보내기가 좀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쿼트 영상은 자체적으로 삭제를 하고 이제 몸 사진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면 사진입니다. 후면 사진 보면은 몸 자체가 좀 돌아가 있고, 사진은 그래도 되게 정후면에서 좀 반듯하게 찍어 주셨어요.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 과신전이 보이고요. 둔근, 엉덩이는 어떻게 돼 있죠? 좌우측 엉덩이의 밸런스가 다르다. 높낮이도 좀 발달된 정도도 다르고 한쪽 엉덩이가 더 뒤로 와 있습니다. 좌측이 조금 더 뒤로 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손도 저절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져 있고 몸 자체가 좀 많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 무릎이 뒤로 빠져 있는 상태다. 무게중심도 무너지고 승모근에 발달되면서 목이 이렇게 짧아져 있는 걸로 확인을 했을 때 거북목도 충분히 돼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릎의 과신전, 골반의 회전, 골반의 높낮이 변화, 그리고 척추의 움직임 제한, 흉추 후만 등이 약간 굽으면서 목이 앞으로 나간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좌우측 어깨나 견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모양이 많이 다르게 돼 있어서 오른쪽 팔이 좀 상당히 앞에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면 사진은 없고 이제 우측 측면 사진과 좌측 측면 사진이 있는데, 측면 사진을 봐도 어때요? 무릎이 굉장히 뒤로 많이 밀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내 스스로 자꾸 몸이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게끔 생활을 하고 계신 거라서 이 부분은 이미 아까 앞에서 피드백을 드렸던 지훈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비공개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가 제가 봤을 땐 정답을 알고 계세요.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웨이트 할 상태도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상태고 내가 뭔가 제대로 좀 내 몸을 잡고 싶다 하면은 디스크가 있고 뭔가 찌릿하고 아프다 라는 통증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온라인으로 동작을 받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태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작을 못 알려드리냐? 그건 아닌데,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신경 쓸 게 많고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해야 돼서 조금만 움직임이 놓치면 바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운동을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운동하시려면은 전문가한테 운동 배우세요. 이미 이 정도로 몸이 틀어진 상태면은, 틀어지고 내가 아프고 다쳐본 상태면은 몸을 쓰는 뇌에 입력된 소프트웨어 자체가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바꾸는 거는 정말 거의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몇 년을 공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골격계 구조에 대해서, 근육 구조에 대해서, 근육이 이제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힘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내 몸을 보면서 이해가 되고 나서 운동을 하실 게 아니라면은 운동은 꼭 배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평균 체지방을 벗어나는 체지방에서는 식단만 해도 남자 평균 15%, 여자 평균 23%까지는 충분히 식단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유산소 운동만 하셔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괜히 근력 운동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릴 운동들, 척추의 정렬을 좀 바로 잡아주고 골반의 정렬까지 좀 같이 신경 써줄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요거를 좀 많이 따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식단 조절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봉봉님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마지막 우리 봉봉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1살의 소방관을 준비 중인 남성입니다. 앞에 두 분과는 조금 다르게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고 운동을 배우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움직임 개선과 불편함에 대한 큰 기대를 했었는데 변함이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근처에 있는 헬스장 가서 운동을 배운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상담을 먼저 하고 운동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로만 봤을 때는 어깨에 약간 탈구가 온 게 아닌가, 혹은 공을 던질 때 이 상태에서 이제 외회전에서 내회전으로, 내회전에서 외회전으로 이게 토크가 바뀌게 되는데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그리고 나서 다쳤다, 이 말은 아마 어깨가 약간 살짝 빠졌다 들어가지 않았나, 혹은 근육이나 인대나 건이 잡아주고 힘을 내서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간적인 힘에 의해서 잡아주지 못해가지고 확 늘어나면서 염증이 생기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때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살았다. 좀 일상생활에서 아프면 제발 병원 가세요.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아프다, 병원 가세요. 내가 일하는데 아프다, 병원 가셔야 돼요. 근데 운동할 때만 아프다? 이거는 운동을 배우셔야 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뭔가 통증이 나타나면 꼭 병원을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견갑과 상완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함께 움직입니다. 견갑과 상완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견갑이랑 상완은 원래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균형 피드백 신청해 주시려고 카카오톡 보내주시면은 저나 이제 저희 직원이 안내문을 보내드려요. 그럼 딱 거기에 맞춰서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은 뭐를 봤길래, 혹은 뭐 어떻게 진단을 받았길래 이해가 어렵거든요. 견갑 상완 리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견갑과 상완은 항상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지지, 견갑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움직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관절 자체가. 그래서 이건 일단 패스하고, 이번은 어깨 불안정과 독립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관절에 몸이 뭐 다 틀어져 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평가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거를 안 작성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4번, 왼쪽 팔과는 다르게 독립적인 관절의 움직임이 되고 안 되고, 왼쪽 팔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인가요? 상관견갑? 네, 일단 뭐 다 말이 제 생각 봤을 때는 봉봉님께서 스스로 판단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절대 안 하셔야 되는 행동 중 하나예요. 내 스스로 판단할 것 같으면 사실 뭐 신청하시는 것도 의미가 좀 퇴색되고 내가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쭉 이렇게 9번까지 읽어봤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운데 일단 후면 사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도 보시면은 뭐 오른쪽 어깨를 불편함을 호소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약간 측만증이 있네요. 우리가 이제 골반에서 이 바지선, 그 엉덩이 사이에 있는 바지선 있죠? 그 선 따라서 쭉 일자 기둥을 딱 세우면은 몸이 이렇게 일자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목이 이러고 있습니다. 측만증이 있는 상태고, 몸 자체가 기울다 보니까 이 우측 하단부의 광배가 더 발달이 되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들려있는 이 승모근 쪽이 많이 발달이 된 형태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좌우측 팔꿈치의 높낮이도 달라요. 좌측이 좀 더 높고, 자, 좌우측 손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척골이 좀 선천적으로 변형된 케이스인데, 팔꿈치가 이렇게 뒤를 보고 우리가 차렷을 했을 때 손바닥이 안쪽을 보는 게 정상이에요. 혹은 약간 이렇게 보고 있거나 뭐 요 정도 안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팔이 이렇게 있는데 팔이 꺾인 상태에서 손이 이렇게 안을 보고 있죠. 요척골 여기 아래쪽 전완부에 있는 뼈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조금 모양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많진 않은데 그런 분 중 한 분이에요. 저희한테 오시는 회원님들 중에 좀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정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 사진 보시면 나름 차렷 자세로 찍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손 각도에 꺾여 있는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리고 측만증이 있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조금 앞면에서 봤을 때도 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골반 같은 경우에도 요 손목에 차고 있는 뭐 고무줄인가요? 요 없는 반대편 쪽으로 좀 많이 빠져 있네요. 그리고 우측 사진, 좌측 사진, 좌우측 팔꿈치 각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레터럴레이즈랑 레플라마 먼저 보내주셨는데, 레플라마부터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견갑이랑 상완이랑 같이 잘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확인하셨나요? 지금 좀 다른 점을 발견을 하셨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왼쪽은 이렇게 손을 걸고 있고 오른쪽은 쥐고 있어요. 이러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이게 엄청 큰 차이입니다. 이 손가락 관절을 이 중간 거를 써줘야 되는데 왼쪽은 잘하고 계세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안쪽 관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관절이 한 개가 차이 나는 거면은 움직임이나 이제 힘이 전달되는 각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계산법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랩풀다운에서 조금 좌우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 하단 부분에서 수축했을 때 보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딱 여기까지 와서 잘 멈춰지는데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이 안쪽을 세워서 진행을 하니까 좀 더 안쪽까지 이렇게 쑤셔 내려가지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랩풀다운 다 당긴 상태, 오른쪽 팔꿈치가 확실히 낮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후면 사진 봤을 때 말씀드렸죠, 오른쪽 하단부의 광배가 더 발달되어 있다고. 이거는 측만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운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두 가지 다일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자, 레터럴 레이즈 영상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견갑과 상하는 원래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보시면 이것도 일단 좌우측 잡고 있는 것도 다르고 움직이는 궤적 자체가 달라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멈추고 보면은 좌측 같은 경우에는 잘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팔꿈치는 뒤를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동목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척추 상부의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개선이 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좌우측 팔 구조가 일반 사람들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거냐 비정상이냐 이건 아닌데 평균치를 벗어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발이 23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신발을 사려고 운동화 브랜드 파는데 가가지고 남자 230 있어요 라고 하면은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그럼 반대로 330이라고 할게요. 제가 발이 330이면은 어느 매장을 가도 사이즈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 평균치를 벗어나니까. 대한민국 남자분들 발 평균이 얼마죠? 255에서 275 요 정도가 평균이에요. 내가 이 평균 사이즈면 사실 어느 매장을 가도 인기 제품은 뭐 품절이 됐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구할 수 있어요. 쉽게. 근데 내가 300이 넘고 평균 이상인 사람들은 내가 가는 빅 사이즈가 들어오는 매장에만 가든가 아니면은 온라인 홈페이지로만 주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측만증이 문제다, 뭐 척추 어디 뭘 해라, 뭐 견갑 상완 안정화를 위해서 뭘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 팔 구조가 너무 달라서 이거는 제가 뭐 영상으로 어떻게 운동 피드백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하실 수 있는 걸 알려는 드릴 테니 이걸 이제 참고하셔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또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신데 시험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소방 체력 평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소방 체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악력, 배근력, 복부 힘, 데드리프트 같은 걸로 측정을 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좌전굴, 왕복 오래 달리기, 이렇게 6개인데 봉봉님이 굳이 웨이트를 하신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매달리기가 이제 악력이라든지 배근력 키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사실 지금 웨이트가 보다는 공무원 시험이 우선이신 거잖아요. 좀 도움이 될 만한 동작들을 알려드릴 테니 이 동작들을 보고 좀 열심히 하시고, 운동은 이 팔 구조에 맞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직까지 저 말고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건 외반주가 아니라 이제 요척골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고, 사실 제가 유튜브가 시작이 되고 구독자가 확 늘어나게 된 것도 이제 이런 영상들을 찍으면서요. 물론 아쉽게도 현재 리뉴얼 중이어서 예전에 촬영했던 영상들을 잠깐 내려놓은 상태지만, 그래서 이거는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일단 소방부터 붙는 게 우리 우선이니까 제가 이 동작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동작인데, 매달려서 버티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매달려서 무릎 들고 복근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매달린 상태에서 몸통을 돌리는 건데, 이 동작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회전하고 하면서 계속 어깨에 회전하는 토크가 걸리고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거기 저항한 힘을 강화해 주는 데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어깨 불편하다고 하셔서 좀 어깨 강화하실 수 있는 동작들을 안내는 해드렸고, 이 동작들을 좀 꾸준히 하시면은 악력이라든지 이제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에서는 좀 시험 보실 때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테니까 이것들을 보고 좀 꾸준히 해주시고, 저는 일단 이 팔 구조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내려오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하고 싶으시다면은 좀 제대로 배워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불균형 평가 시즌2 진행을 하면서 세 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 이 세 분마다 좀 특색이 달랐죠. 근데 요번에 공통점은 본인들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웨이트를 시작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내 몸 구조가 뭔가 다르다, 평균치를 벗어난다라는 거는 좋은 쪽으로 벗어나든 안 좋은 쪽으로 벗어나든 어찌됐건 이 평균치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운동이 진행이 돼야 돼요.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톡 주소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안내문 보내드릴 테니 꼭 바지 정도는 입고 사진이나 영상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